안녕하십니까. 부사 테레비의 부사입니다. 오늘하고 어제하고 36도 뭐 이러는데 너무 덥습니다. 요즘 일하는데 확실히 더우니까 비도 많이 오고 뭐 그러니까 비 오고 뭐 생지 됐다가 또 햇살이 막 또 쬐어 변이니까 사람이 또 정신을 못 차리겠더라고요. 그러다가 일한 지 며칠 안 돼서 계단에 물건 들고 올라가는데 무릎에서 빡 소리가 나면서 주저앉았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날 병원을 갔는데 그 반월상 연골 쪽에 뭐 그게 뭐 인대가 늘어났다 하던가 뭐 아무튼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좀 아직 그게 심한 건 아닌데 일단 지금 쫄뚜기로 걸어 댕기거든요. 계속 쫄뚝쫄뚝 거리면서 하루에 한 15,000에서 16,000보 정도 걷거든요. 근데 이제 한쪽 다리가 많이 구부리면 이 무릎에 딱딱 계속 소리가 나니까 통증이 계속 동반이 되니까 너무 힘들더라고 이게. 그래도 일단은 뭐 일은 해야 되니까 먹고 살려면 일을 해야 되잖아요, 아파도. 근데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계속 뭐 치료 안 하고 방치하면 나중에 그 반월상 연골이 파열된다고 하더라고요. 파열되면 또 수술을 해야 된다니까 또 근심 걱정이 생겼습니다. 근데 지금 다리가 저번 주에 병원 갔다 왔는데 일이 바쁘다 보니까 병원 갈 시간이 잘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일의 강도가 좀 심하고 그래서 무릎이 잘 낫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지금도 계속 그 절름발이 식으로 걷거든요. 이게 왼쪽 다리가 고생을 2배로 하죠. 이쪽 다리에 체중을 많이 실어서 움직이니까 뭐 로봇도 아니고 하여튼간에 좀 많이 힘든데 차 타고 내리는 것도 힘들고 또 무거운 거 계속 들었다 놨다 하는데 쪼그리 앉기는 아예 못 하고요. 그냥 걷기만 겨우 걸을 정도인데 퇴근할 때쯤 되면 다리에 통증이 많이 와요. 근데 이직을 했는데 또 그만둘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일단은 하면서 뭐 치료를 동반해야 되는데 회사 측에서 그걸 해줄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 병원은 월요일도 한번 가야 된다고 얘기는 해놨는데 아무튼 좀 그렇네요. 또 신입사원이 들어온 지 얼마 안 돼갖고 이렇게 저도 이렇게 무릎 다친 적은 처음이거든요. 그동안 아픈 일 아무리 많이 해도 이런 적이 없었고 뭐 밀가루 포대 2포씩 들고 날라도 그런 적이 없었고요. 근데 이번에는 진짜 어이가 없이 갑자기 무릎이 주저앉아 보니까 그때 진짜 눈물이 많이 났습니다. 무릎이 많이 아프니까 누구 하나 생각해 주는 사람 없고 계속 일은 해야 되고 밥 먹고 또 바로 일해야 되는 게 하루 11시간 일하는데 밥 먹는 거 10분 상관 그거 말고는 쉬는 시간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무릎을 계속 혹사를 시켜야 되니까 그냥 걸어도 15,000보 걸으면 힘들거든요. 근데 뭐 또 들어간 지도 얼마 안 됐는데 병원 간다고 얘기도 못 하겠고 그 첫날에는 계속 사람들이 이 다리 와 그러냐 하면서 일하다가 잠깐 삔 것 같다고 그래 얘기했는데 이게 삔 정도가 아니고 연골 쪽에 문제가 생기니까 사람이 제대로 못 걷잖아요. 그렇다고 뭐 그만두겠습니다 이 말 하기도 그렇고요. 일단 돈을 벌어야 되니까 지금 좀 돈이 급해요. 그 지인 때문에 돈이 지금 갑자기 그런 일이 터져가지고 돈이 800만이 급한데 800만 어떻게 빨리 메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제 신용에 문제가 생기니까 대출을 알아봤는데 대출도 또 직장 그거를 또 3개월 이상 해야지만 또 되니까 일단 아무리 못해도 3개월 이상을 해가지고 대출을 하든지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 좀 사정이 힘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퇴근하고 오면 집에 오면 뭐 씻고 하면 바로 쓰러져 자야 되거든요. 약 바르고 약 먹고 자고 또 일어나면 또 아침에 또 6시 몇 분에 일어나서 또 준비하고 또 나가야 되니까 다음 주 또 걱정입니다. 다음 주 또 비 많이 온다니까 또 비 맞고 이래야 되니까 또 고민이고요. 근데 뭐 벌써 일한 지가 10일이 훌쩍 넘었네요. 진짜 시간은 정말 빠른 것 같아요. 바쁘게 움직이다 보니까 여러분들도 무슨 일을 하시든 간에 항상 건강 관리 잘 하시고요. 건강 한번 망가지면 회복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더군다나 우리 구독자분들은 더군다나 나이가 많잖아요. 대부분이 뭐 10대 20대 분도 있긴 있겠지만 대부분이 40, 50대다 보니까 이제 고장나면 이게 고질병 생겨보면 평생 갑니다. 죽을 때까지. 관리 잘 하셔야 됩니다. 그렇다고
또 무작정 아프다고 다 일을 그만두고 뭐 그럴 수는 없잖아요. 일단 생계랑 관련이 돼 있으니까. 아무튼 여러분들도 항상 무슨 일을 하시든 간에 그 허리 삐는 거 같은 경우도 진짜 사소하게 기침하다가 허리 삐는 사람도 있고요. 저 예전에 기침 한번 했는데 허리 삐어가지고 시급한 적 있고요. 그 다음에 뭐 가벼운 물건 살짝 드는데 힘 안 주고 허리 구부렸다가 또 그렇게 허리 삐를 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무슨 일을 하든 간에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해야 되고, 지금 같은 경우는 저는 무거운 거 많이 들고 나르다 보니까 뭐 30kg짜리 이런 것도 들고 날라야 되고 60kg짜리도 있어요. 그거는 좀 시급합니다. 내려올라해도 차에 올리고 내리기도 힘드니까. 뭐 회사에서 나갈 때는 뭐 도와달라고 하면 되는데 거기 가면 또 혼자 내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니까, 또 희한하게 또 회사 가면 갑질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이 40, 50대입니다. 저희 또래들이 세상이 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인사를 해도 잘 안 받아주고 항상 얼굴이 찡그러져 있어요. 그 사람들 비유 맞추는 것도 스트레스인데 뭐 어쩌겠습니까. 근데 젊은 회사 가면 20대 분들은 그래도 잘 받아줘요. 인사하면 뭐 아이고 수고하십니다 이렇게. 아직까지 해맑은 그 영혼들이죠. 해맑은 사람들이라서 이래 어디 가면 저보다 나이 어려도 항상 존칭을 해드리거든요. 아이고 고생하신다 하면서 하면 또 그쪽에서도 아이고 고생하신다고 뭐 극하는데, 뭐 젊은 사람들이라서 아직 때가 묻지 않은 것 같고요. 아니면 요즘에 또 MZ 세대라서 조금 또 그런 고정관념 기본적인 그 지식이 또 바뀐 사람들이라서, 기존에 우리 옛날 사람들은 좀 고리타분한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저도 그 사람들하고 또래인데도 불구하고 말해보면 답이 없는 인간들이 많거든요. 근데 어쩔 수 없이 뭐 대화를 해야 되니까 제품 같은 거 뭐 갖고 갖다 주고 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이 서로 좀 이렇게 서로 좀 이해하고 이러면 되는데 다 자기 위주로 생각을 하니까 서로 어려운 것 같습니다. 또 이 사람은 저 사람한테 또 이런 식으로 하고 하니까 어차피 돈 벌러 왔는 거 서로 좀 이렇게 맞춰가지고 좀 하면 되는데, 참 대한민국 사람들 무슨 일 사건 하나 터지면 똘똘 뭉치는 것도 잘하는데 그게 또 아니면 또 자기만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제발 우리 40, 50대들 분들 뭐 절대 뭐 나이 먹었다고 밑에 그 직원들한테 또 갑질하지 마시고요. 주로 지금 요거도 먹는 게 70년대생들 좀 고리타분한 인간들 많다고 요새 젊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절대 꼰대가 되지 맙시다. 꼰대가 되지 말고 좀, 지금도 뭐 우리 시청하시는 분 중에 뭐 간부 분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회사에 높은 분들도 있을 거고, 한번 뒤돌아보시면 내가 우리 직원들한테 꼰대 스타일인가? 뭐 그런 걸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내일 회사 또 출근하시면 그래 내가 좀 생각을 좀 바꿔가지고 우리 직원도 조금 즐겁게 일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다독거려 주시면, 또 직원들도 그래 우리 또 그래도 뭐 우리 그 위에 선임분들이 또 그렇게 해주시면 또 따라오니까 다 따라옵니다. 보면 잘해주면 잘해주는 게 돌아와요. 그걸 또 모르는 인간들은 뭐 답 없는 인간들이고. 아무튼 또 뭐 영상을 또 시작했는데 또 주절주절 말이 많았죠. 아무튼 뭐 그런 인생살이 얘기가 있다는 거. 아무튼 또 내일부터 걱정입니다. 또 다리가 또 지금도 아까 전에 이발을 하고 왔거든요. 이발을 이쁘게 하고 왔는데 또 내일 또 걱정이네요. 다리가 조금씩 괜찮아져야 되는데 내일 또 무릎에 주사 2방 맞아야 될 것 같습니다. 양쪽에 주사를 맞는데 엄청 아파요. 정말 눈물 날 정도로 많이 아파요. 그동안 내 주사 그렇게 많이 맞아봐도 이렇게 엉덩이 쪽이나 뭐 팔뚝에 맞아도 이렇게 아프지 않았는데, 예전에 허리 쪽에 디스크 쪽에 그 대바늘 주사 맞은 적이 한 번 있었거든요. 그때도 눈물 날 정도로 아팠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정말 인생에서 최고 아픈 주사인데 잘못하면 내일 또 맞을 것 같은 느낌이고, 또 이게 또 은근히 병원비가 또 많이 나와요. 부담스러워요. 그래갖고 하루 벌어봐야 다 까먹습니다. 그래서 또 돈 벌러 갔다가 돈 까먹으면 또 스트레스잖아요. 그래서 요새 뭐 두피에도 막 그 두피염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뭐 볼록볼록 뭐 나고 여러 가지 좀 복합적인 게 있는데 언젠가 좋은 일 생기겠죠. 아무튼 뭐
이제 인생살이 얘기는 거기까지 하고, 오늘 같이 살펴볼 제품은 아카데미 과학의 1대 144 스케일입니다. F16 전투기입니다. 전투기. 이게 이지킷이라서 간편하게 조립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고요. 뭐 이 제품이 아마도 예전부터 나온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카탈로그를 다 모은 게 아니라서 정보를 다 알 수도 없고, 또 카탈로그 파시는 분들이 너무 비싸게 파니까 뭐 제가 뭐 총 맞은 것도 아니고 그 돈 주고 사기에는 좀 아깝잖아요. 일단 1985년도 카탈로그를 살펴보면요, 똑같은 제품은 아니지만 이렇게 1대 144 스케일이 이렇게 있습니다. 요 보면 요 미그기도 있고, 뭐 자가, 그 다음에 파니비아, 그 다음에 팬텀 전투기, 이렇게 당시 300원입니다. 300원. 당시 이 제품이 300원짜리 제품이고요. 아카데미에서 그 당시에 300원짜리 제품이고, 이게 그 300원짜리 제품의 같은 라인업입니다. 이게 정확하게 몇 년도부터는 나온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시간이 없다 보니까 제가 검색을 많이 못했거든요. 그리고 이쪽은 너무 스케일이 작다 보니까 제 관할도 아니고, 하지만 이 찌까미 시리즈 또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이거는 요즘에 또 이것도 또 구하기 힘들어요. 요즘에 또 안 보여가지고 다 절판이 돼가지고 좀 보기 힘듭니다. 아무튼 이게 1대 144 스케일이라서 저번에 봤던 뭐 1대 32 스케일에 보면 완전 새끼죠, 새끼. 완전 아기 전투기라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 보면 세계 인류 상품이라고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카데미 과학의 접착제와 도료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이렇게 적혀 있고요. 당시에는 이게 300원이었죠. 같은 라인업들이. F16 아까 얘기했듯이 제가 이 제품이 언제 정확하게 나온지는 모릅니다. 그 이후에 나왔겠죠. 아마 그쯤에 나왔을 겁니다. 옆에 보면 가격이 3,000원입니다. 3,000원. 1985년도에 300원이었으니까 10배가 올랐죠. 10배 올랐고, 거의 뭐 40년 전에는 우리가 30 한 몇 년 되겠죠. 40년까지가 아니더라도 그때는 300원이었는데 지금 3,000원, 10배 올랐다. 아무튼 이렇게 생겼습니다. 요거는 이제 한 명이 타고 있네요. 두 명이 타는 게 아니고 한 명이 타는 그런 제품이고요. 바닥을 보면 우리나라 상공인 것 같습니다. 논 같은 게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 보면 또 무슨 김재훈 씨입니까? K재훈이라고 한 것 같은데, 태훈인가? 태훈 씨라고, 김태훈 씨가 아마 그린 그림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되어 있고요. 옆면은 이런 식으로 뭐 별건 없고요. F16이라고 적혀 있고, 개인적으로 F16이 좀 멋있잖아요. 그리고 당시의 자매품, 팬텀 요 있습니다. 팬텀. 아까 전에 그 300원짜리 다시 한번 볼까요? 300원짜리 제품, 1985년도 300원짜리 제품입니다. 여기 있죠. 여기 그대로 있고요. 그리고 뭐 사라진 제품도 있는 것 같은데, 23, 25. 아니면 이게 그 이후에 또 새로 금형을 만들어 가지고 만들었던 또 라인업일 수도 있고, 아무튼 아카데미 과학이 요 같은 1대 144 스케일입니다. 1985년도에 300원, 그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은 이제 3,000원. 근데 3,000원인데 이게 언제 만들어졌나? 이거 2011년도 11년 11월 3일이죠. 11월 3일이 아니고 11년도 2011년도 3월달. 이게 벌써 이것만 해도 12년이 지났습니다. 이 제품도 벌써 이미 12년 전에 제품이고요. 그 이전에 이미 나왔던 제품인데, 또 만들면 이런 모양이 나옵니다. 이런 모양.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3세 미만의 어린이에게 절대 주지 말라고, 먹을 수가 있습니다. 이 작은 제품이라서 먹을 수 있고요. 요거는 여기 보시면 접착제가 없다고 적혀 있습니다. 옛날 제품은 접착제가 있었는데, 요거는 이제 그 이후에 나온 거니까 12년만 돌려도 인생이 즐거울 것 같은데, 아무튼 여기 되어 있고, 필리핀 뭐 그런 게 아니고요. 오리지널 메이드 인 코리아 제품입니다. 코리아 제품. 아무튼 이렇게 12년 전의 제품. 뭐 나오기는 그 이전에 나왔던 제품인데, 그 당시에 자매품이
F14, F15, 그 다음에 F16 이렇게 사이즈별로 있고요. 아무래도 요중에 좀 큰 제품이 F14죠. F14가 기체가 원체 크니까 좀 크고요. F16이 상대적으로 좀 적습니다. 크기가. F14보다는 F15가 좀 작은 기체고요. 팬텀도 나름 크죠. 미국이하고 이렇게, 그 다음에 미국이 또 있고 카멜도 있습니다. 이렇게 풀업기도 있고요. 내용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내용물 뭐 볼 거 없지만 아주 간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설명서를 굳이 뭐 볼 필요도 없을 거 정도 할게. 그래도 3,000원짜리 제품, 여기 있네요. 이 제품, 이게 금형이 이제 나온 게 1999년도. 이 제품은 그러면 F16 요거는 1999년도에 나온 걸로 나온 게 맞겠죠. 데칼에 1999년도 아카데미 브라티 모델이라고 적혀 있으니까 이게 또 그런 스티커가 아니고요. 데칼로 되어 있습니다. 데칼로 되어 있고 이런 식으로 있을 건 다 있습니다. 있을 건. 이게 설명서인데 설명서 안 봐도 다 보입니다. 그리고 런너에 보면 메이드 인 코리아 적혀 있고요. 당시 그 300원짜리나 뭐 지금 3,000원짜리나 뭐 똑같은 것 같습니다. 데칼 크기로 보면 한 요 정도. 정말 그 300원짜리의 그 추억이, 솔직히 이 박스만 옛날 박스여가지고 이거 집으려면 옛날 300원짜리 제품이에요. 맞죠? 근데 이제 이것도 이 가격도 3,000원이지만 이게 12년 전의 가격이니까 만약에 지금 다시 이거 만든다 하면 뭐 최소 한 4,000원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되어 있고, 이 조그만 게 좀 또 매력적인 게 요 찌까미 시리즈가 그래도 있을 건 다 있다. 아쉽게도 조종사 아저씨는 들어있지 않네요. 연료 탱크가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하부 기체가 있고 상부 기체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캐노피도 있네요. 캐노피. 조종석을 볼 수 있는 이렇게 뚜껑, 캐노피도 이렇게 투명 런너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진짜 있을 걸 다 있다 했죠. 여기 보면 랜딩 기어 이렇게 있습니다. 랜딩 기어. 그리고 양쪽에 날개, 보조 날개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있고요. 밑에 아마 이거 밑에 쪽에 엉덩이 뒤쪽 밑에 쪽에 있습니다. 이게 사이드 와인더인가? 아무튼 뭐 미사일이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발통, 여기 보면 뒤에 발통이 2개 있고, 그 다음에 엔진 뒤쪽에 엔진 쪽에 여기 화염이 나오잖아요. 출력을 높이면 이렇게 되어 있고, 런너는 부장하고 요 캐노피 런너까지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그래도 뭐 3,000원짜리 제품 치고는 나름 뭐 이렇게 피팅 라인도 있고요. 나름 괜찮습니다. 파이팅 펠콘이라고 있습니다. F16 파이팅 펠콘. 다음에 제가 이거 거의 뭐 끝판대장이라 할 수 있는 타미야 버전 1:32 스케일. 타미야 1:32 스케일이 게 대형 스케일이죠. 타미야에서 나온 건데, 그거는 엔진도 이렇게 분해가 되게끔 이렇게 조립이 되거든요. 그 제품도 제가 구입한 게 있는데, 그거 나중에 언박싱 자세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정신이 없다 보니까 이런 조그만 것도 보면 또 극과 극을 또 살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큰 제품 그것도 한번 준비해가지고, 그 부품 정말 많이 들은 것 같아요. 저번에 제가 구입을 했는데 비싸기도 비싸더만. 근데 부품이 너무 많아가지고 조립을 하고 싶은데 지금 당장 뭐 만들어도 놔둘 데가 없으니까 뭐 자꾸 얘기하시는 분이 있는데, 저는 언박싱 채널이지 조립 채널이 아닙니다. 조립을 왜 안 하냐 하는데, 지금 조립해도 놔둘 데가 없어요. 조립을 하고 싶은데 놔둘 데가 없으니까 그 뭐 직접 구입해 가지고 조립하시면 될 것 같고, 저는 일단 그런 런너 같이 살펴보는 이런 채널이니까, 아니면 그 인터넷 보면, 인터넷이 아니고 유튜브 보면 그 전문적으로 조립 잘 하시는 분 정말 많아요. 그 후기 가지고, 후기라 해야 되나? 예, 그걸로 도색도 잘 하시고, 아무튼 그런 분들 있고, 뭐 저렴하게 하실 것 같으면 뭐 에나멜로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뭐 타미야 라카 구입하셔도 되는데 그게 좀 가격이 좀 비싸요. 최근에 뭐 가격도 다 올라가지고, 이게 건프라 하시는 분들이 이런 밀리터리 프라나 뭐 에어로나 뭐 이런 거 하시면 문제가 뭐냐면, 조립은 해요. 근데 이게 조립을 안 하면 별로 이쁘지 않으니까 도장을 칠해야 되는데, 거기서 이미
귀찮다 이래 생각하시니까 거리감을 두거든요. 그게 또 쉽지가 않거든요. 도색이 잘 나오면 괜찮은데 그 도색도 내공이 쌓여야지 또 도색이 잘 되고, 또 전투기 같은 경우는 이게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코딱지만 해도 이렇게 데칼이 많잖아요. 근데 이게 큰 제품들은 진짜 A4 용지 크기에 꽉 채워져 있거든요. 그 일일이 다 그 중간중간에 먹선도 다녀야 되고 뭐 여러 가지 복잡합니다. 이 전투기가 데칼 작업이 제일 힘들고요. 그다음에 배 같은 경우는 이제 크기가 대부분 크니까 만들면 도료값이 장난 아닙니다. 그 탱크가 제일 만만하죠. 탱크가 제일 만만합니다. 뭐 데칼도 별로 거의 없고요. 조립하기도 뭐 만들어 놓으면 딱 적당한 크기고 하니까. 아무튼 뭐 건프라나 뭐 일반 그 간단한 조립을 하시는 분들이 이런 제품 뭐 밀리터리나 에어로 제품들을 좀 꺼려하는 이유가 아무래도 이제 도색 때문에. 솔직히 도색 번거롭거든요. 시간도 많이 걸리고, 또 집안에 뭐 락카 냄새 이런 거 나면 또 집에서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물론 뭐 공방에 다니시는 분이나 집안에 뭐 그 환기 시스템이 잘 설치가 되어 있는 집이면 상관이 없는데, 또 컴프레서하고 또 이것저것 또 구입 에어브러시하고 구입하시면 돈이 또 무시 뭐합니다. 또 도료도 구입해야 되고. 그러니까 부수기제가 너무 많이 되니까 차라리 건프라가 낫다 이거죠. 그냥 뭐 조립할 것 같으면 건프라 해갖고 그냥 목선만 싹 집어넣어도 충분히 이쁘니까 도색할 필요 없잖아요. 그게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뭐 이런 거 조립해가지고 도색하시는 분들 건프라를 또 무시하는 분도 있어요. 그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그 다른 분의 취미를, 자기 취미는 존중받길 바라면서 나는 저거 마음에 관심도 없고, 그렇다고 남의 그 취미 영역을 무시할 그런 건 안 되죠. 서로 뭐 장단점이 있지만 뭐 자기가 좋아하면 하는 거고 그런 거지, 뭐 굳이 안 해도 될 거를 뭐 건프라 그게 무슨 조립이냐 그런 말 하시는 분도 있던데,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저도 뭐 건프라도 좋아하고 다 좋아하지만 어떤 분들 보면 건프라 그게 무슨 조립이냐고 하는데, PG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허리 부사집니다 그거. 뭐 물론 뭐 딱딱 맞춰가지고 뭐 그런 식으로 조립을 간편하게 하는 건 있지만 정성이 장난 아니에요. 뭐 작은 제품들 같은 경우는 그래도 빨리 조립하지만 PG 같은 경우는 부품 많은 것들 한번 조립해 보시면 골 터집니다 그거. 그것도 집중력이 좋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같은 그 어차피 조립하는 그런 취미인들인데 서로 남의 영역 장르를 너무 무시하고 그런 분이 안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그냥 즐기면서 그렇게 어울려가지고 어차피 이 취미이 한계가 있거든요. 우리 이 프라모델 좋아하시는 분들이 그래 많지가 않아요. 자꾸 점점 축소가 되고 있기 때문에 있는 분들끼리라도 똘똘 뭉쳐가지고 이렇게 같이 공유도 하고 이렇게 즐기면서 대화로 하면서 막 그렇게 풀어야지, 뭐 땅 따먹기도 아니고 서로 뭐 저거는 별로니 뭐니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무튼 취미는 항상 취미일 뿐 즐겁게 자기가 즐기기 위해서 하는 건데 스트레스 받지 맙시다. 근데 오늘은 요래 작은 제품 한번 살펴봤습니다. 찌까미 녀석. 아쉽게도 요 나머지 그 비행기 시리즈는 제가 못 구했어요. 요것도 뭐 좀 구하기 어려워가지고 구했는데, 아무튼 뭐 마음에 듭니다. 작지만 F14 요거 이쁜데 구하기 힘드네요. 언젠가 또 뭐 재판 해줄 날이 있으면 그때 뭐 종류별로 다 모아보고 싶은데, 어쨌든 간에 지금은 2011년도에 나온 요 제품, 첫 출시는 1999년도 99년도면 24년 전에 나왔던 그 제품의 런던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다른 제품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